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신용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쇼팽의 왈츠 OP69의 1번입니다. 이별의 왈츠로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죠. 곡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잠깐 이야기해드릴게요. 먼저 쇼팽은 총 19개의 왈츠를 작곡했는데요. 이 작품은 1835년 쇼팽의 나이 25살 때 작곡된 작품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쇼팽이 살아있을 때는 꼭꼭 숨겨두었다가 쇼팽이 죽은 뒤에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된 작품인데요. 그럼 왜 이 곡을 그렇게 꼭꼭 숨겨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쇼팽이 너무 사랑했던 마리아 보진스카라는 여인 때문입니다. 원래 마리아와 쇼팽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쇼팽이 독일 드레스덴에 잠시 방문했을 때 보진스카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보진스카 가족을 만나자마자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한 마리아를 보고 쇼팽은 첫눈에 반하게 되죠. 그 후로 마리아 또한 쇼팽에게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마리아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작곡한 곡이 바로 이 작품이죠. 하지만 워낙 몸이 약하고 아팠던 쇼팽을 걱정한 마리아의 어머니가 이 결혼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은 안타깝게도 이별을 하게 되죠. 너무 슬펐던 쇼팽은 그동안 마리아와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다 모아서 모야 비에다 나의 슬픔이라는 문구를 적고 그 꾸러미 안에 이 악보도 함께 넣습니다. 이 꾸러미는 쇼팽이 살아생전에 아무도 몰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쇼팽이 죽고 난 후 나중에 마리아가 이 작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쇼팽 자필 악보를 보면 마리아 양을 위하여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슬프게 이별을 해야만 했던 마리아가 이 곡에 이별의 왈츠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네, 굉장히 가슴 아픈 쇼팽의 러브 스토리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곡을 들어보시면 이별의 왈츠라는 이름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선입관이 생겨서 그런지 굉장히 멜로디가 슬프게 느껴지고 무언가 실연을 당한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쓰여진 때는 쇼팽이 마리아를 너무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때입니다. 이렇게 이별의 왈츠가 탄생한 작품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곡을 연주하실 때 이별의 아픔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할 때 사랑이 듬뿍 담긴 감정 또한 복합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곡을 처음부터 보실 텐데요. 이 곡은 왈츠죠. 왈츠의 쿵짝짝 쿵짝짝 이 세 박자 리듬을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잘 느끼면서 연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방금 멈춘 이곳이 한 프레이즈를 구성하고 같은 화성 진행 안에서 멜로디가 조금씩 변형되어 두 번째 프레이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이 단락이 곡 전체의 중간 도돌이표까지 포함해서 총 5번이 나오게 됩니다. 매번 이 단락이 나올 때마다 장식음들이 추가된다거나 다이내믹 표시가 다르게 되어 있다거나 꾸밈음이 점점 길게 확장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왈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단락에서 자, 이렇게 장식음이 없이 나왔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네, 이렇게 장식음이 추가되어 나타나죠. 또한 악보에는 지시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멜로디가 반복될 때 다이내믹을 다르게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구간이 반복될 때 매번 조금씩 다르게 연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쇼팽의 작품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에 템포 루바토가 있죠. 루바토는 임의로 템포를 느리게 했다가 다시 빠르게 하면서 전체의 기본 템포는 유지한 채 유동적으로 템포를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시간을 가지고 사용하는 기법 중에 템포 루바토와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는 이 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아고깃 기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고깃이란 독일의 음악학자이자 이론가이셨던 리만 선생님께서 창시한 용어입니다. 사실 중세시대 때부터 이미 사용되었던 기법이고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에도 많이 사용되었던 기법입니다. 현대의 피아노와는 다르게 음량 조절이 불가능했던 하프시코드나 챈발로 같은 악기가 음악적인 다양한 표현을 위해서 사용했던 기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기법은 다이내믹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해서 강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첼레란도나 리타르단도처럼 몇 마디에 걸쳐 길게 템포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고깃은 음과 음 사이에 아주 미세한 시간을 늘려 그 음을 강조해 주거나 풍부하게 표현해 주는 것을 뜻해요. 보편적으로 아고깃 기법을 사용해 주는 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프레이즈가 세 번째나 네 번째 박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죠. 자, 그 프레이즈에 시작하는 그 첫 음을 미세하게 늘려서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과 음 사이가 5도나 6도 이상의 높은 도약이 있을 때 사용해서 앞의 음을 미세하게 늘려 도약된 음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불협화음에서 협화음으로 해결이 될 때 사용됩니다. 불협화음에서 시간을 조금 택하고 협화음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더 긴장감 있는 표현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예가 아고깃 기법을 사용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시를 이 곡에서 한번 적용시켜 보면요. 첫 시작의 멜로디의 첫 음인 미 플랫 음을 미세하게 늘려서 한번 연주해 볼게요. 네, 만약에 악보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연주를 하게 된다면 자, 이렇게 딱딱하고 무미건조하게 들리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예시였던 음과 음 사이에 도약이 있을 때 사용해 주는 것인데요. 자, 9마디의 이 부분을 악보대로 먼저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레 플랫 음을 조금 길게 늘려 그 다음에 오는 시 플랫 음이 강조될 수 있도록 한번 쳐볼게요. 네, 이렇게 도약이 있을 때 음과 음 사이를 미세하게 늘려서 조금 더 풍부하게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시였던 불협화음에서 협화음으로 해결되는 예로는요. 27마디를 보시면 크로마틱으로 이렇게 꾸밈들이 길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의 화성은 라, 도, 미, 솔, 플랫. 자, 이렇게 감칠화음의 이전이 된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음 마디에 B 플랫 마이너 코드로 이렇게 해결이 되죠. 자, 이럴 때 물론 악보에도 세 번째 박에 쉼표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27마디 세 번째 박의 음인 솔 플랫의 음을 조금 길게 늘리고 이 마디에 감칠화음까지 강조해 준다면 다음 마디로 해결될 때 조금 더 음악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네, 오늘 이렇게 쇼팽의 이별의 왈츠를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곡뿐만 아니라 다른 곡을 공부하실 때에도 오늘 알려드린 몇 가지 방법들을 적용시켜서 본인만의 해석이 담긴 음악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